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가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중단하고 전기차 회사로 빠르게 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내연기관차가 한 번에 단종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엔진이 안 나오고 기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높아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내연기관 모델들도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단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현대차그룹이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공감도 많이 해주셨는데 댓글에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많은 전력은 어디서 생산할 거냐, 가뜩이나 탈원전이다 뭐다 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중도 낮아지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더 쓴다는 건 결국 친환경차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 번째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 많은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세 번째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될지도 예측해 볼 거고요. 이에 따른 반박 자료들도 살펴볼 겁니다. 반박 자료를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우리 중에 전기차만 있는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도 영상 내용을 쭉 보시고 댓글로 토론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앞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전기차는 크게 배터리 전기차가 있고 수소연료 배터리 전기차가 있잖아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에 44.6% 증가했고요. 전체 판매의 70%가 배터리 전기차였고 시장 점유율은 2.2%에서 3.6%로 늘어났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비중은 2025년에 10%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28%, 2040년에는 58%로 급증할 거고요. 20년 뒤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고 이에 따라 일상의 변화도 많아질 거라는 소리죠. 그럼 오늘의 본론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폐배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게 한창 논란이었죠.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비용과 환경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차는 사실상 친환경차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처리할 수 없는 물건은 재활용받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미 수입차 제조사들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은 안심인 게 폐배터리의 소재 중 무려 92%가 회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레드우즈 머티리얼즈는 이미 테슬라랑 같이 손을 잡고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자체 재활용 기술로 폐배터리 소재의 92%를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작년 기준으로 니켈 1300톤, 구리 400톤, 코발트 80톤을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아예 폐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팩토리 자체에 배터리셀 재활용 설비의 1단계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이게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게 전기차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자재 생산 기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배터리 원자재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60% 수준인데 목표는 95%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연구 단계고 올해 초에는 독일의 배터리 재활용 시험 공장 가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 LG, SK, 포스코, 한화, 두산, 이런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2025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원자재 생산 능력을 6만 톤까지 갖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만들었고 이걸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 삼성, SK, LG 이 거대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해 뭉쳤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배터리 동맹이라는 걸 맺은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 폐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일어나는 시스템을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이 4대 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총 18곳이 사업 참여를 협의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하거나 부품을 수리해서 새 제품 성능으로 되돌리거나 핵심 부품을 수거해 다시 사용하는 걸 아예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시장 규모도 2019년에는 1조 6,500억이었던 게 2050년에는 6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차주들이 걱정하는 것을 대기업과 정부도 알고 있고 폐배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진짜 쓰레기에 매립하듯이 땅에 묻거나 아니면 바다로 흘려보내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할 거라는 걱정이 있었잖아요. 배터리 재활용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업으로 키워서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 많은 전력은 대체 어디서 생산할까, 이건데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원전은 정말 옳은가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반대로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건 결국 화석연료 비중을 늘리겠다는 말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 주장하는 것까진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진짜로 많아졌을 때 실제로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반대로 내연기관차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전력 사용량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찾아봤습니다. 마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오해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일종의 반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를 전동화하면 수송 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든다는 게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4% 정도입니다. 이건 2014년 기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송 부문 에너지는 화석을 생산하고 화석으로 운반하고 석유를 운반해서 정제하고 이 정제한 석유를 다시 주유소로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실제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휘발유, 경유, LPG 같은 석유 제품의 비중이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가 좀 오래돼서 제가 따로 찾아봤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휘발유, 경유, LPG, CNG 같은 석유 제품 비율이 85%로 여전히 많았고요. 나머지는 전력이랑 신재생 및 기타 부문이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내연기관차 수만큼 전기차가 많아질 거고 반대로 지금의 전기차 수처럼 내연기관차가 줄어들 거잖아요. 이에 따라 수송 부문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력 수송 에너지도 높아질 텐데 이건 결국 똑같은 소리가 아닐까요? 이건 전기차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력량도 컴퓨터 용량하고 똑같습니다. 와트아워가 있고요. 그 다음은 킬로와트아워, 메가와트아워, 기가와트아워, 마지막으로 테라와트아워 순으로 단위가 커집니다. 에너지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000만 대가 달리는 데에 필요한 연간 전력량은 25테라와트아워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발전량이 552테라와트아워였거든요. 이 중 전기차 1000만 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2500만 대 정도 되잖아요. 이게 모두 전기차라고 가정해도 60테라와트아워 정도니까 전체 발전량이 1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이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전기차가 늘어나면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일단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전력량이 심각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전기차를 늘리면서 반대로 화석 에너지는 줄여야 진짜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숫자로 살펴보면요. 일단 에너지평가원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넉넉하게 600테라와트아워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의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려면 태양광 300기가와트, 풍력 100기가와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태양광 300기가와트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약 3%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햇볕의 양과 바람의 질이 좋은 편이라 태양농사와 바람농사가 유리하다는 게 에너지평가원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걸 위해선 보급을 위한 송배전 시설까지 구축을 해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본 게 모두 옳은 방향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될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지금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름만 되면 전력난이라고 난리잖아요. 여기에 전기차까지 많아지면 전력 대란에 정전 대란까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에너지평가원 자료가 사실이라면 전력난은 사실 걱정할 게 아닙니다. 왜?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동시에 내연기관차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수송 에너지 비중이 그만큼 또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되면 건물에 있는 주차 라인마다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서도 문제 없다는 거고요. 나중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개발이 될 거라서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신 이것도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충전기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충전기 운영 관리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여기까지가 평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 답변에 대한 반박 내용들입니다. 일단 정부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비용이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석유 수입 비용보다 낮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용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는데요. 이 연구를 하면서 설정한 자료의 시기가 잘못된 것 같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니까 전력 생산 단가를 연료 가격이 안정세였던 2019년으로 설정했고요. 원자력 발전 비중도 높게 설정해서 청와대의 탄소 중립 코드에 맞추기 위한 보고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가 보급된다고 쳐요.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 113만 대를 운행하는 것보다 에너지 수입량이 40%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에너지 수입 비용 2조 1309억 원이 절감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기준이 앞에서 말하는 2019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가격으로 따져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발전
직전용 유연탄 가격이 2019년 기준으로는 톤당 $60 수준이고요.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톤당 $20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전 비중을 지나치게 높인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국내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1.5%에서 34.1%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원전 발전 비중은 27.2%에 불과했고요. 이런 차이가 왜 났을까요? 찾아보니까 원전 연평균 이용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원전을 1년에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는 건데요. 보고서는 실제 올해 상반기 사용량보다 8.4% 높은 81.8%로 계산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탈원전 정책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설정이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원전 이용률이 71.2%였거든요. 바로 다음 해에는 65.9%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전력 예비율 하락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반기 이용률을 73.4%까지 높였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만약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논리대로라면 다음 정부에서는 원전 이용률이 지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자체가 기후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 구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쉽다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만 되면 전력난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는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게 하잖아요.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그렇게 쉬운 거였다면 진작 했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많아진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고 인프라가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런 내용은 잘 정리된 게 없어서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전기차 시대를 처음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요. 그래서 아직 토론에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내용에서도 벌써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에 따른 반박 내용도 같이 나오잖아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선 어떤 쪽에 마음이 기우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댓글로 토론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기차 차주이거나 앞으로 전기차 차주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분명 가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 변화 그리고 자동차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전기차가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